아예 인간 사회에서 격리해 몇 천만 년 동안 폐기하는 방법밖에는 마땅한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폐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저장처분기술개발부장 지성훈입니다.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찾아서 팩트 체크를 하고 올바르게 정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 체크가 필요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한 과학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사이언스 TV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사용 후 핵연료인데요.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된 사용 후 핵연료란 무엇이냐? 이 사용 후 핵연료란 상업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 물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핵분열을 시킨 위험한 물질로 핵폭탄의 재료가 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용 전 핵연료와 외관상으로 차이는 없지만 원자로 내에서 일어나는 방사선 조사와 핵분열 연쇄 반응 등을 통해 물질 구성이 달라지고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네, 사용 후 핵연료는 마치 연탄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남은 연탄재처럼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태우고 난 다음에 남은 물질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원자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23기가 가압경수로고 3기가 가압중수로입니다. 가압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핵연료를 태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압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정도 핵연료를 태우게 되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에는 이제 세슘이나 스트론튬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루토늄이나 아메리슘과 같은 초우라늄 원소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루토늄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용 후 핵연료에서 분리를 해야만 폭탄 물질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핵 비확산 조약에 따라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피폭되는 순간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렬한 방사선을 내뿜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하기 전 핵연료 역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만 이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을 일으킨 뒤에는 사람에게 극도로 유해한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이 포함된 고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변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한 다발은 시간당 1010W의 방사능을 내뿜어 사람이 잠시만 노출돼도 하루 안에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를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단정하기도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설명에서처럼 방사성 붕괴 시 알파선을 방출하는 초우라늄 원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 맞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출하는 방사능과 그리고 열에 따라서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적절하게 차폐를 해주고 열을 잘 방출시켜주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서요. 제가 예전에 스위스 중간 저장 시설인 쭈빌락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저장 용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잘 담아놓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손으로 만져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 핵연료는 방출하는 방사능이 매우 낮아서 사람이 이제 가까이 접근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닿기만 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 후 핵연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정도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인간 사회에서 격리해 몇 천만 년 동안 폐기하는 방법밖에는 마땅한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1978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쌓인 사용 후 핵연료만 무려 2만 톤에 달하지만 아직도 버릴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은 그 분류에 따라서
심층 처분, 동굴 처분, 표층 처분, 매립형 처분 등으로 그 처분 방식이 원자력 안전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20만 년 정도가 지나면 그 방사성 독성도가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를 한 수십만 년 정도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 년에서 최대 100만 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처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년 정도 폐기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처분 외에도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는 96%가 이제 그 우라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재처리는 하지 않고 영구 처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국가 기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만 하는 수준입니다.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어 원전 용기 내 저장 시설에 저장되는데요. 이 습식 저장 방식은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 수조에 저장해서 식히는 방식으로 높은 열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다른 방법인 건식 저장 방식은 냉각제로 물 대신 기체 또는 공기를 사용하는데요. 이미 안정성은 입증되었지만 시설 내부에 방사성 물질이 있어 실제 온도 측정이 어렵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건식 저장과 습식 저장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습식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또 저장 효율이 좀 우수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식 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등에서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운영 경험이 좀 풍부하고 저장 용량을 늘리는 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장기적인 관리에도 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성에 맥스터라는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습식 저장 시설, 건식 저장 시설 모두 안에서 이제 온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쉽거든요. 그래서 온도 측정이 어렵다는 말은 거짓이고요. 그리고 저장 용기가 그 사용 해결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잘 차폐해주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도 좀 거짓입니다. 결국 사용 후 핵연료가 후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용 후 핵연료가 아무 이상도 없는 무해한 상태에 이르려면 최소한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긴 시간인 만큼 지금의 기술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매년 생기는 사용 후 핵연료의 양만 700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부진의 임시 저장 수조에 보관 중인데요. 현재 임시 저장 수조의 용량도 거의 가득 찬 수준이라 이를 수조에만 보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우려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성 독성도가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약 20만 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가장 보수적으로 100만 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해결료가 무해한 수준에 이르는 데까지 한 수백만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는 현재의 기술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500m 정도 되는 깊이의 처분장을 만들고 5cm 정도 두께의 내부 식성이 뛰어난 구리 용기에 사용 해결료를 담아서 그 주변을 이제 벤토나이트라고 불리는 점토질 물질로 채워서 처분을 하게 되면 사용 해결료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빠져나와서 인간에게 유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IAEA나 OECD NEA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는 심층 처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 중간 저장 시설, 재처리, 직접 처분, 최종 처분 시설 설치 등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확정하지 못해 사용 후 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저장돼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영구 처분 방법은 아직 어느 나라도 찾지 못했고 심지어는 원전 상위 10개국 모두
방패장 부지 선정 착수조차 못해 우리나라 역시 최종 처분 방식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각 원전 인근 임시 저장 시설에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사용국가의 숙제가 된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한 보관, 미래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구 처분 방법을 그 어느 나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틀렸고요. 신층 처분 기술에 매우 앞서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는 내년에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해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그 스톡홀름에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포스마크라는 곳에 처분 부지를 선정을 하고 지금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나 프랑스도 이제 부지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처분장 건설을 위한 어떤 인허가 심사 중에 있고요. 캐나다도 지금 사용 해결료 처분을 위한 처분 부지를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영구 처분 방법을 그 어느 나라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작하진 못하였지만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하 처분 연구시설인 KURT를 운영을 하면서 사용 해결료를 처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다부처 공동 예차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사용 후 해결료의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현재 안전하게 저장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기술로도 지하 깊은 곳에 처분을 하면 그 방사성 물질이 지상에 나와서 생물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오늘 사용 해결료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좀 재미있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과학하는 원현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